네, 지금부터는 한눈에 보는 시장, 한 번에 시장 전략 그리고 진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통하는 주제들 3개 꼽아봤는데요. 두 분의 도움 말씀 들어볼게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위인베스트의 김진만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진만 대표님은 오늘 저희와 또 처음 개편하면서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좀 냉철하게 온화한 미소와는 달리 또 전략을 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부터 그럼 바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 이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발견이 되고 있죠. 밸류업 베일을 벗었습니다. 100개 기업이 지금 공개됐는데 찐수혜주 그래서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밸류업 베일을 벗은 100개 기업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일단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포함된 기업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편입이 안 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금융주 안에서도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고문님, 지금 밸류업 지수에 못 든 종목들의 하락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서 투자 전략에 반영을 좀 해봐야 될까요? 밸류업 지수가 최근에 급하게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연초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밸류업 관련해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밸류업 지수가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관련 ETF가 이제 실제 만들어져서 상장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아마 그때부터 아마 펀드에 이제 바스켓을 구성해야 되니까 아마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한 100개 종목이 일단 1차로 편입이 돼요. 네. 여기에는 시총, 거래대금, 그다음에 수익성,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 여러 가지 해서 가장 우량한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좀 보고 있는 지경인데 이게 100개 기업 중에서 코스피 쪽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 7대3 비율로 좀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입이 안 된다 그래도 다음에 다시 또 이게 또 계속 바뀌는 거죠. 6개월마다 네. 편출입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밸류업이 처음에는 좀 얘기가 좀 신선해 갖고 좀 좋게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흐지부지했어요.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쳤지 밸류업 가지고 움직인 건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밸류업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간단히 FN가이드라는 종목이 밸류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4일간 거의 급등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상한가를 올라가는데 이거는 경영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회사 자체 내부 문제, 수익성, 그다음에 경영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이 경영권 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큼 자리 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있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진만 대표님 의견은 그럼 좀 어떠세요? 일단 밸류업 자체가 단기로 보는 정부의 정책은 아니잖아요. 좀 길게 보고 시장을 더 회복하고 기업들의 가치를 더 끌어올려서 주주들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결국은 만들어주자라는 골자인 건데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좀 수혜받을 만한 기업도 있을 것 같고 중장기로 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제 새로운 거를 조금 더 주목을 하죠. 그래서 네.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들어갈 종목들은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새로울 거가 없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새롭다라는 것을 좀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코스닥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종목들이 꽤나 많이 밀렸던 여러 가지 이유는 거래 대금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해서 인덱스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되고요. 새로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 그룹들이 조금 저는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어도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금리 인하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좋은 성장세를 계속 보여왔고요. 매 분기마다 실적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만 그 실적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만약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메리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까지 이어지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프로그램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좀 밸류업 수혜까지 같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현대차 우선주까지 해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모멘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코스닥 지수로 넘어오게 되면 또 의외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와 드림텍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보핏 관련 삼성전자 보핏 관련된 종목으로 꽤나 유의미하게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그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성장성을 보여주었거나 혹은 주주환원 프로그램 할 예정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드림텍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마찬가지로 지금 이녹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밸류 체인을 이녹스 그룹주 자체가 잘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2차 전지 쪽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녹스 첨단 소재 또한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단기간 보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모님도 혹시 눈여겨보시는 밸류업 관련주 있으세요?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뭐 당장 우리가 기대할 만한 종목, 그러니까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코멘트를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100개 종목 가운데 1개 정도는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도체 쪽이 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워낙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단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반도체주가 뭐 그 미국의 리포트 때문에 급락을 한 이후에 또 반박 리포트도 나오고 이게 지금 HBM이냐 D램이냐 쪽에서 좀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지금 외국에서 리포트 하나 때문에 지금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HBM 같은 거는 지금 내년 선주문까지 다 올라가 있는 거 그건 주문제 생산 방식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재고 같은 게 크게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HBM 같은데 상당히 수혜를 받고 내년까지 지금 이미 예정량이 다들 이제 차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D램 쪽에서 재고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그래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게 반도체에서 포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HPSP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서 거래량이 붙거든요. 이런 거에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반도체가 거의가 아니라 이제 바닥을 그러니까 SK냐 삼성전자냐 이런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의 바닥권에서의 재상승 이런 쪽 상승 이런 쪽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호의적이다라는 쪽에서 밸류업과 연계돼서 그런 종목들 안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밸류업에 관심을 갖자라는 게 인성익 고모님의 의견이었고요. 김진만 대표님은 자동차주인 현대차 우선주까지 매력을 높게 보면서 드림텍이나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매력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저희가 얘기한 밸류업 관련한 전략을 한 문장으로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마무리 차원에서 밸류업 관련 지수 투자 요렇게 하십시오라고 정리를 해주신다면 김진만 대표님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저는 상법 개정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당근과 채찍 뭐 같이 있다는 뭐 존재를 해야 되는데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여전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세제 혜택을 받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밸류업 지수의 업다운을 조금 더 높게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순수하게 인덱스 자금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수급들을 조금 더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수급적인 모멘텀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같은 이제 뭐 10억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총이 1조짜리와 10조짜리는 당연히 등락폭이 큰 것처럼 일단 상법 개정 이후의 모멘텀 지금 현재 자체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밸류업은 보시지 마시고 밸류업은 기타 좀 이제 서브 아이템으로 지켜보시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성장세까지 같이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인성익 고모님은 어떤 결론을 내시겠어요? 아무래도 뭐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은 밸류업보다 현재로서는 네. 밸류업 관련보다는
그 섹터나 업종 중에서 아무래도 좀 저평가된,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한, 그리고 최근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중심으로 좀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는 이제 11월부터 ETF가 이제 만들어져서 상장을 한다면은 그런 쪽에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말 정도에는 아마 그런 쪽에서 움직임이 크게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가 시장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전장의 흐름,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첫 번째 주제로 도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섹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4%가량 밤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국내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 이게 관건이겠죠. 엔비디아를 끌어올렸던 주제가 이거였어요.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 블랙웰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훈풍이 됐습니다. 결국 국내 반도체에도 지금 긍정적인 흐름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고문이 이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하향 리포트를 낸 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또 반대되는 느낌의 리포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야, 어떤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SK 하이닉스 보고서를 낸 건 아시아지부고 여기는 본사라고는 하는데 이 한 하우스 안에서 뷰가 좀 다르다 보니까 국내 관련주 전략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게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리포트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한번 크게 요동을 친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수습이 됐는데, 글쎄요,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이제 뭐 하향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별로 쓰지 않는 하향 리포트를 냈을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컸을 거고, 또 그런 이제 계속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때리고 리포트 내고 빠지고 다시 재사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많을 때는 56%대까지 올랐다 최근에 이제 54%대 이하로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분율 뭐 외국인들이 계속 연일 지금 매도를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 계속 매수를 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많이 안 좋을 때는 거의 50%대 초반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현재 매도세 계속 될지 외국인들이 계속 그런 쪽에 좀 염려를 하면서 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쪽으로 좀 빠져나간 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중국으로도 조금 흘러간 거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계속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면 좀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에서 과잉 공급,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과잉 네. 공급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D램 쪽,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거기에 지금 대응하는 그 HBM 고사양 쪽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블랙웰 나오고 있는데 블랙웰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빠지는 거는 많이 올랐고 여러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고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빠지는 걸로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그런 쪽 우리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회사들은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하락 정도에 어느 그치지 않겠나라고, 이제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바닥을 다지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웰 하면 최근에 연동돼서 움직였던 쪽이 액침 냉각 관련주인 것 같아요. 오늘 주가 보면 워트가 13% 좀 급등하고 있고요. KN솔과 GST 등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근데 김진만 대표님, 이런 종목들이 연초 고점 대비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자리에서의 투자 매력 어떨까요? 반도체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섹터가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삼성전자는 지금 사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HBM3E죠. 신세대 차세대 공정이 성공을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하고 그 납품으로 인한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번 주 초에 나온 기사였는데 SK 하이닉스가 HBM3E를 개발을 성공을 했다. 그래서 만약 이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하면은 삼성전자가 하나 남은 매력마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종합 IT 기업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순수하게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엔비디아와 연동이 돼서 이제 블랙윌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와 그 관련된 그런 밸류 체인을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미스난 부분들은 HBM 쪽의 매출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라는 점, 이 부분만 이제 그 제외하고는 실제로 지금 낸드와 디램 가격이 살짝 고점에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센터 구축 이후에 나오는 이제 매출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를 보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낸드와 디램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그간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소는 이게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게 되고 실제로 그게 안에서 고전력 반도체가 좀 효용을 좀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쪽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랐는데 실제로 조금 덜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빠지게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 향 밸류 체인이죠. 이제 뭐 테크윙이나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기업들 혹은 이제 개별적인 글로벌 모멘텀이 있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혹은 이제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액침 냉각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서 뭐 GSD 같은 종목들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무기죠. 즉 이제 올랐을 때 어떤 걸로 올랐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올랐던 여부들이 순수하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야라고 하고 가정을 하기보다는 올랐을 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어떻게 되고 그 매력도 자체가 매력권 상단에 위치되어 있는지까지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좀 SK하이닉스와 테크윙, 그다음에 PSK 홀딩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액침 냉각 GSD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빼세요? 삼성전자 같은 건 저는 지금 안 살 것 같습니다. 왜요? 싸다의 저렴하다의 매력도를 네. 제외하고는 YT 쪽 매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분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정유화학 부분과 그다음 배터리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서 정유 쪽은 돈을 버는데 배터리 쪽에서 돈을 계속 까먹게 되면서 주가가 안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선단 공정을 위한 투자는 계속을 해야 되는데 수율 자체가 안 잡히게 되면서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순수하게 반도체 기업으로 보고서 매수하기에는 탄력도가 훨씬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의 주가가 지금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의 하락세는 조금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투자 전략을 짜게 되면은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모님, 저희 인텔 관련한 이슈도 하나 짚어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게 퀄컴 인수 추진에 이어서 아폴로 지분 투자 제한까지 위기의 인텔 뉴스 기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 혹은 반도체 큰 그림에서의 업황 변화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 이건 좀 엄청난 얘기 같아요. 네. 왜냐하면 퀄컴보다 인텔이 더 크지 않나요? 근데 인텔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실적도 문제고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보통 우리보다는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글쎄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현실화됐을 때 그거의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한테 그게 득이냐 실이냐 봤을 땐 전혀 뭐 우리한테 뭐 실될 거는 그렇게 없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 같다. 일단 좀 더 평가를 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구조가 크게 뭐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것뿐이지 지분율이 바뀌는 것뿐이지 그 업황 자체가 뭐 변화가 일어나고 큰 요동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그쪽에 영향은 받겠지만은 만약에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오른다면은 그거한테 우리한테는 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향도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지금 반도체 관련한 블랙에 쏘아 올린 기분 좋은 뉴스를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되는지 조언을 주셨는데요. 혹시 김진만 대표님 더 추가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큰 그림에서 네. 삼성전자보단 SK 하이닉스 향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주셨는데.
추가 코멘트요. 일단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지금 사실 여러 업체들을 봤었을 때 엔비디아와 가장 연동이 많이 되는 게 국내 업체들인데 실제로 이제 1분기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가 빠졌던 부분들은 블랙윌 관련된 매출이 이연 매출이 되면서 뒤로 밀렸는데 사실 이 파워가 꽤나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서 나올 여러 가지 매출이 땡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서 조금 오늘 이제 120불을 뚫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결국에 120불 를 뚫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사로 나오게 되면 젠슨 왕 이제 CEO가 그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도를 좀 했었는데 그 매도 물량이 마무리가 되면서 올랐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재료가 없는데 순수하게 매도 물량이 없어서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즉 이제 젠슨 왕을 빼면은 그렇게 크게 매도할 부분들이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신고가까지 한 140불까지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까지의 주가는 탄력성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냥 이제 미국 이제 달러도 좀 싸겠다 엔비디아도 한번 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요. 아직은 경기 침체보다는 저는 연착륙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주신 김진만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세 번째 주제를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제 국내 증시에도 꽤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합니다. 중국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 원가량 경기 부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0.5%포인트 지준율을 낮추면 금융시장의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190조 원가량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시장은 중국 당국의 부양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고문님,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공급된다, 즉 돈이 풀린다는 개념에서 시장이 약간 환호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관련주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쪽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도 있고요. 뭐 그 밖에는 소재 쪽, 철강, 구리 이런 쪽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경기 부양 효과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지금 엄청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웬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경기가 악화된다는 쪽에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게 시장에서 결코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서 좋을 게 아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데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라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문제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0.5 그러니까 50bp 그 지준율을 이제 조정을 했어요. 하향시켰어요. 근데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2번을 했고요. 재작년에도 2번을 했었는데 그때는 25bp씩 두 번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한 번 처음 했는데 50bp B컷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에 한 번 더 할 것 같다라는 지금 뉘앙스를 펼치고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상당히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1조 위안, 뭐 1조 위안이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90조. 그렇게 좀 위에나가 많이 올랐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하고 많이 연관된 거 화장품 대표적일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반도체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에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애플하고 지금 테슬라 쪽이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중국의 포션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미국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거, 나이키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면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테슬라 올라갈 때 2차 전지 부품 자동차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애플 올라갈 때 또 반도체 올라가고 이런 쪽 영향을 받는다면 우회적으로 우리도 거기에서 편승해서 실제적으로 중국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을 받았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품
장품 소재주 외에도 그런 반도체, 자동차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까지 수혜주로 언급을 주셨는데 김진만 대표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중국 경제가 사실 이 부양책에 힘입어서 회복을 조금씩 해준다면 사실 국내에서 수혜받을 나부터 수혜받고 싶습니다. 줄선 기업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투자한 분은 굉장히 많은데 기브앤테이크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안 살아났기 때문에 더 강한 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게 사실 중국향 묻은 주식은 보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주식 격언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너무나 이제 장밋빛을 가지고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해서 그런 기대감들이 올라가게 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가정이 됩니다. 즉 오늘 만약 갭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좀 매도하는 시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향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소비재 쪽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소비재라고 하면 이제 의류나 화장품 쪽을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그룹주들도 오르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래서 실제로 경국의 경기가 부양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의류 쪽으로 FNF를 먼저 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이 됩니다. 그래도 국내 소비재 기업들 중에서 중국 쪽으로 가장 깊이 많이 침투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 FNF인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딩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매출들이 땡겨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 당장 FNF 같은 경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 시기 사이클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중국 쪽은 철강 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한국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지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철강 쪽이 많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철강과 기본적으로는 소비재 그다음에 이후에 철강까지 해서 두 쪽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철강 쪽에 오르게 되면은 지금 운임지수 많이 오르고 있는데 벌크업산인 이제 페노션까지 같이 이제 연동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NF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고모님도 혹시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반도체 쪽에서 계속 보는 게 좀 최근에 HPSP 같은 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원아나텍 이건 뭐 내용이 핸드셋 관련이지만은 반도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혈당 관련해 갖고 획기적인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말로 좀 기대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많이 안 오른 게 수혜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재료가 붙는다면 상당히 폭발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여기에 엔비디아 급등이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 밸류업 지수들의 흐름까지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자,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수급의 향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 중심으로 매매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린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